네네. 지난번에 그 이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칼 로저스와 그 마틴 부버 두 사람이 잠깐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틴 부버가 미국에 뭐 강연 여행을 할 때 미시간 대학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칼 로저스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 뭐 이런 기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칼 로저스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이 상담 상담이나 이런 쪽에 제가 잘 모르고 또 별로 그렇게 또 뭐 상담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해서 상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부랴부랴 도서관에 가서 뭐 이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라는 이 책을 진정한 사람 되기 상담을 하면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좀 이렇게 한 뭐 조금 앞에 몇 페이지 읽어봤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좀 벅찬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로저스와 마틴 부부의 칼 로저스의 뭐 이른바 뭐 휴머니즘적인 뭐 인본주의적인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 마틴 부부의 나와 너의 어떤 대화 사상, 대화 철학이 같은 맥락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어떤 원리 또 어떤 뭐 실천 어떤 그 실제적인 뭐 이런 그 논의 차원에서 연결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제가 어떤 그 능력이 없고 논문을 찾아보니까 마틴 부버의 대화 사상과 칼 로저스의 뭐 심리 상담에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육학자 두 분이 쓰신 논문인가? 그래서 부랴부랴 학교에서 그 도서관에서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 논문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칼 로저스 상담의 몇 가지 원리 그리고 마틴 부부 대화의 어떤 그걸 상담에 적용시켰을 때의 몇 가지 원리 이런 걸 이제 좀 뽑아서 둘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논문인데 혹시 뭐 필요하시면 한번 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저는 그걸 잘 소화를 못 시켜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뭘 좀 읽어보곤 했습니다만 도저히 제가 뭔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만 하고 그 문제는 예, 책임을 예. 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은 뭐 질의응답이고 뭐 대화 네. 시간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 마르틴 부부 선생님 책, 별 네. 내용 없습니다. 이래서, 뭐, 그러고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아니, 다 못 읽었습니다. 근데,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마르틴 부부 나와 너, 뭐, 그거 한 권 읽었는데, 읽으면서 특히 이제 그 사회 경제 조직이 이제 그것으로서의 정치, 사회, 경제 조직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그걸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나 하고 놀랐는데, 이제 선생님의 마르틴 부부 책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니까 특히 이제 1910년대의 그 독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주의도 다양한 사회주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키스트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히 이제 21년도인가 그쯤에 부부가 또 뭐 시온주의 뭐 청년연대 조직인가 뭐 그런 대표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쭉 보면서 바로 이런 속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이제 이 나와 너라는 엑기스로 뽑아 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뭐 대충 봐도 잘은 모르겠기 때문에 조금 그 1910년도, 20년도 그때의 독일 상황, 특히 이제 아나키스트, 뭐 사회주의자, 그다음에 뭐 러시아 혁명, 그다음에 정치,
뭐 국가를 혁명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하여튼 정치 운동의 어떤 한계 하여튼 재밌는 표현도 참 많더라고요. 뭐 정신이 없는 사회주의 형태인 협동조합과 목표가 없는 용기 노동조합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참 재밌게 읽으면서도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네. 뭐, 이제 무슨 말씀도 드리는 게 좋을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결국 그 왕의 목을 왕비 뭐 비롯해서 귀족들 해서 거의 뭐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한 200년 정도 뭐 명예혁명이다, 권리장전이다, 권리청원이다 뭐 하는 마그나 카르타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유럽 대륙에서는 그런 그 민주적인 어떤 제도 발전이 없이 군주정이라는 게 18세기 말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민의 어떤 정치 참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인정되지 못하고 절대 군주 왕권을 위시한 어떤 귀족 체제, 귀족 지배 체제, 그리고 또 지주 체제 뭐 이런 어떤 그 비민주적인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 결정적으로 이제 이 깨어지는 과정이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스티유 감옥에서 뭐 사실 바스티유 감옥에 그때 갇혔던 사람은 한 뭐 7, 8명밖에 안 되고 그걸 뭐 이렇게 바스티유 감옥에 시민들이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 뭘 했는데 그 뭐 전부 다 그 잡범들이고 7, 8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민주투사가 갇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갇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뭐 좀 뭐 과장된 측면도 있고 또 프랑스 혁명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왕을 죽이고 왕과 왕비 뭐 루이 16세와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었던 무수한 귀족들을 죽이고 일장 그 프랑스가 민주공화정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결국 이제 다른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어떤 봉건 군주제로부터 탈피해가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그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좀 폭력화되는 뭐 로베스피에르의 어떤 그런 뭐 그것도 있고 또 뭐 반동도 있고 뭐 테르미도르 반동도 있고 뭐 해서 군주정이 다시 들어오고 또 뭐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폴레옹이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을 구현하는 어떤 혁명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프랑스만이 아니라 뭐 괴테나 베토벤까지도 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폴레옹을 혁명의 아들, 프랑스 혁명의 아들로 추앙을 했는데 그 나폴레옹마저도 스스로 황제가 되는 바람에 베토벤이 뭐 제3교향곡의 악보를 찍고 보나파르트라고 나폴레옹에 바치려고 했던 그 악보를 찍고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는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나폴레옹도 이제 반동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계속 이제 뭐 1830년 혁명, 1848년 혁명, 1871년 뭐 파리 꼬민 거의 19세기 한 100년 동안 계속 그런 이 프랑스 혁명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력과 그 혁명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라는 게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세월을 우리는 19세기 100년의 세월 동안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과격하게 등장하는 세력이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 아나키즘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란 말은 어떤 개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뭐 개인과 사회의 강조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회주의냐 개인주의냐 하는 어떤 구별이 가능한데, 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일종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수립해서 공산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목표고, 아나키즘은 그런 국가 정부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 자체, 기구 자체를 없애고 시민들의 지역자치,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원래의 말은 뜻은 커뮤니즘이거든요. 커뮤니즘. 근데 커뮤니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에 가보시면 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경산의 지역 단위가 경산 코민입니다. 경산 코민. 근데 이 코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역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독립된 어떤 자치적 조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보다 독립된 하나의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가 코민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예요. 그 코민이라고 하니까 이 코민이라고 하는 단위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살게 된 어떤 그런 지역적인 단위를 의미하면서도, 그 코민은 역사적으로 보다 독립적인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지역단체, 이걸 코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커뮤니즘을, 그 코민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자라는 게 커뮤니즘, 공산주의인데, 사실 이 공산주의란 말이 워낙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옛날에 무슨 소년의 공비에 맞아 죽은 소년의 외침처럼 우리에겐 너무 그게 막 그 악마와 같은 그런 말로 찍혀있기 때문에,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사실 커뮤니즘이란 말을 좋은 의미로, 공산주의란 말을 좋은 의미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라고 하는 식으로 좀 더 이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 걸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정확하게 말하면 막스 엥겔스주의, 마르시즘이 등장하고, 그 막시즘하고 이 대결선상에 있는 게 이 아나키즘이 등장합니다. 그 대결이 어디서 제일 처음 이루어지냐 하면 19세기 중반에 이른바 제1 인터내셔널, 이 얘기가 복잡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 역사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19세기 중반에 1848년 프랑스 혁명을 전후해서 제1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연대하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 조직에서 처음에는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아나키즘과 막시즘이 함께 연대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이제 서로가 틀어지고 이념적으로 또 뭐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소위 분파 현상이 생겨납니다. 모든 조직은 분파가 되지만 나누어지지만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목표로 삼았던 자유평등 박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완전하게 구현하는 방법론으로 두 개의 사상이 대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막시즘은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프롤레타리아들이 탈취해서 부르주아로부터 프롤레타리아들이 국가를 탈취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자는 것이 막시즘의 주장이고, 아나키즘은 국가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고 지역 공동체, 지역 코민의 자치적인 생산 분배를 통해서 국가 정부를 자연스럽게 없애도록 하고 그 코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범세계적으로 작은 규모의 코민이 어떤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어떤 뭐 연대 조직을 만드는, 이게 이제 아나키즘의 주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9세기 중반에 처음에는 아나키스트들이 훨씬 더 많았고,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막시스트보다도, 그러니까 아나키즘이 훨씬 더 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19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이제 이 아나키스트들이 좀 이렇게 몰락을 하고 막시스트들이 좀 이렇게 부상을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침략이 되고 난 뒤에 한국에도, 그러니까 한반도에, 일제강점기의 한반도에서도 두 개의 사상이 대립이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아나키스트들이 별로 없는데 영화에서만 나오죠. 아나키스트들이 별로 없고, 여러분 아마 뭐 이 인터넷 같은데 뭐 아나키즘 쳐보면, 한국의 아나키즘 쳐보면 뭐 몇 사람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뭐 제 이름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뭐 아나키스트라고 자처한 적도 별로 없고 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몇 사람, 뭐 10사람도 안 되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일제강점기에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뭐 최근에 뭐 우리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뭐 김원봉 선생, 뭐 의열단, 뭐 김구 선생까지도 의열단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사실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나키스트였습니다. 뭐 이회영, 이시영, 뭐 이름을 들어가면 굉장히 많고, 뭐 이 작가나 이 시인들 중에도 사실 아나키스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 이른바 자연주의 문학의 제일 최초의 작품으로 드는 게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하는 작품을 쓴 염상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 염상섭 선생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나키즘 문학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뭐 우리나라 최초의 여리화가로 이야기되는 나혜석 여사도 사실은 대단한 아나키즘적인 그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의 아나키즘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나혜석의 오빠인 나경석입니다. 아무튼 일제강점기 때는 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일제강점기 때 국가란 일제 아니었습니까? 일본을 없애자. 일본이라고 하는 침략 국가,
침략 정부를 부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 상당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나키즘이 딱 좋은 거죠. 여러분 아마 뭐 윤동주 선생도 사실 굉장히 아나키즘적인 영향이 있고, 특히 윤동주 선생이 아주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송몽규, 그 영화에 나오죠. 영화에 두 사람이 그 송몽규는 우리나라에 아주 그 전위적인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그 이준익,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인가요? 자산어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 이 아나키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감독이 이준익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 아나키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봉준호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찬욱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영화인들 중에, 감독 중에 상당수가 그런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그런 아나키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뭐 옛날에 뭐 그런 뭐 윤동주라든가, 또는 뭐 이광수도 보면 초기에 어떤 농촌 계몽 활동 같은 거 할 때에 시문이나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농촌 계몽 운동을 하면서 하게 되는, 또 무슨 자유위원회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이면에는 다 이 아나키즘적인 영향이 대단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방 후에, 해방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조국을, 국가를 찾았죠. 정부를 우리가 이제 수립을 해야 되죠. 하는 과정에서 뭐 박열 같은 사람이 일제시대 때는 가장 격렬한 그런 아나키스트로서 일본 천황 암살 사건에도 관여가 되고, 거의 뭐 20년, 10몇 년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해방 후에 일본에서 감옥에서 돌아오지만, 사실 아나키스트들이 별로 할 일이 없었죠. 정부 조직이 급선무였고, 국가를 되찾는, 조국을 되찾는 일이 급선무인 그런 해방 후에, 해방 직후의 어떤 상황에서 정부 없는, 국가 없는, 국가 없애자, 정부 없애자라고 하는 아나키스트의 주장이 어떻게 먹힐 리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 가지 어떤 6.25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뭐 이런 국가라는 것이, 정부를 잃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뭐 일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당연히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는 아나키즘이 대단히 쇠약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나키스트들이,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5월 1일, 내일 모레인가요? 5월 1일인데 5월 1일 메이데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죠? 이 메이데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이 아나키스트들이 일으킨 1일 8시간 노동시간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 7, 8명 정도가 그 주모자들이 사형이 집행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메이데이입니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근로자의 날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메이데이를 비롯해서 이 19세기 후반의 어떤 노동운동, 사회운동, 여성 뭐 참여, 그러니까 남녀 평등운동, 여권운동, 페미니즘, 뭐 이런 많은 사회운동들이 아나키즘의 영향으로 나타났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어가면서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반전운동, 여러분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그죠? 이 제국을, 그러니까 식민지를 많이 가진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더 많이 가지려고 땅 따먹기를 한 전쟁이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유럽에서, 미국도 포함해서 다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반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나키스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는 전쟁의 반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죠. 뭐 우리가 아는 가령 뭐 버트런드 러셀 같은 사람, 뭐 앙드레 지드 같은 사람, 뭐 장폴 사르트르나 뭐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1차 세계대전에 반대를 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런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권력 암투, 말하자면 제국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전 세계를 식민지로 지배하게 되는 제국들 간의 어떤 쟁투로 벌어지는 1, 2차 세계대전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제국을 해체해야 된다. 국가를 해체해야 된다. 정부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나키스트의 주장이 다시금 전쟁이 끝나면 다시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상당히 그 1930년대에 이 뉴딜 시대를 겪어가면서 또는 1945년에 이 뭐 그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에는 아나키스트들이 뭐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아마 여러분 그 며칠 전 윤여정 씨가 그 조연상을 받은 이번 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작품상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작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맹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상은 뭐 이 작품상은 못 받았습니다. 작품상은 이제 노매드랜드가 받았는데, 저는 노매드랜드를 보면서 제가 이거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딸이 항상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개 눈에는 개가만 보이고 당신 눈에는 아나키스트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만은, 노매드랜드는 저는 아나키즘 영화라고, 이번에 작품상 감독상 받은 노매드랜드는요, 그 노매드랜드에 나오는 모든 노마드들은 다 아나키스트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작품상은 못 받았지만 이번에 올라갔던 맹크라는 영화는 1930년대에 맹크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그 당시 미국의 아나키즘 운동을 주도했던 업턴 싱클레어라고,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이 쓴 정글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 있는데요. 업턴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을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영화 자본, MGM이나 이런 영화 자본가들하고 이 싸우는, 투쟁하는 그 가운데서 이 맹크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가 결국 그러니까 오선 웰스가 만들고 주연한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도 좀 길어져 버리는데, 아무튼 저는 1930년대의 이 세계 문화, 또는 최근에 와서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가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술가들이 정부나 국가의 어떤 복종한다? 그 정부나 국가하고 관련이 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아니죠.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단적으로 비틀즈 같은, 뭐 존 레논 같은 사람들이 뭐 이매진이라는 노래에서, 이매진이라는 노래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용이. 이매진 노래를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무슨 뭐 구두 광고인가 무슨 아이스크림 광고에 이매진이라는 노래 이 나오던데,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은 국가 없는, 종교 없는, 자본 없는 세상을 이매진하자, 상상해보자. 이건 아나키즘 애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나키스트는 존 레논이에요. 존 레논은 철저히 전쟁에 반대했고 자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소설가들 중에 그런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거부,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소설의 주제로 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키즘은 결국 이제 1900 러시아 혁명 때도 사실은 이 레닌 중심의 볼셰비키 정권하고 아나키스트들이 붙습니다. 전쟁이 붙어요.
싸움이 붙습니다. 마흐노라든가 뭐 빅토 세르주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패배를 하죠. 아나키스트들이 제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37년부터 시작되는 스페인의 어떤 스페인 내란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 해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좋은 올리나 같은 이 소설이나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나키스트 이야기예요. 아나키스트 게릴라가 이 프랑코 파시스트하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3년간의 엄청난 전쟁 내란에서도 아나키즘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켄 로치라는 영국 감독이 만든 랜드 앤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지역의 토지를 분배하는 지역 토지를 분배하는 아나키스트의 회의, 아까 그 여러분 아마 이성 선생님께서 이 여러분들의 어떤 서클 활동, 여러분들의 어떤 그 대화 서클 활동이 인디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제 뭐 가을이나 저보고 인디안 그런 어떤 그 대화나 인디안 정치, 인디안 사회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뭐 제가 그게 하도 관심이 있어서 책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 뭐 있으면 전 참으로 영광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아나키스트들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토론을 할 때는 반드시 원으로 서클로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장면이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영화에 바로 여러분 회의하는 장면이 한 20분 그 영화에 나옵니다. 랜드 앤 프리덤에.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이 어떤 마을을 접수를 했어요. 그 마을을 점령하고 있던 파시스트 프랑코 군대를 이걸 다 쫓아내고 한 마을을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자, 이 마을의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나가시나 봐요.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자, 아무튼 이행 선생님, 아나키즘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결을 19세기 말에 두 개가 같이 생겨나서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념을 보다 완벽하게 구현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두 개의 세력이 생겨났는데 그 두 개의 세력이 각각 방법론이나 이념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그러니까 막시즘은 아시다시피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그리고 1947년 중국 모택동 정권으로 기타 뭐 동유럽, 뭐 쿠바, 북한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20세기 전반에 거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할 정도로 일단 막시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1980년대에 와서 이제 그런 공산주의 블록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막시즘을 과연 성공했다고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죠. 막시스트들은 진짜 막시즘은 아직까지 실현된 적이 없다. 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쿠바는 이건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자유이고 반면에 이 아나키즘은 실제 어떤 역사적인 뭐 순간순간마다 예를 들어 1871년에 파리 꼬미부터 시작해서 파리 꼬미는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의 어떤 사회였습니다. 파리 꼬미는 한두 달밖에 못 갔죠. 그 파리 꼬미의 실패로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 혁명의 실패, 그 스페인 내란의 실패, 뭐 끊임없이 아나키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차원에서 실패를 거듭했고 최근에 와서 뭐 아나키스트들 중에는 체게바라를 아나키스트라고 보고 이 쿠바의 체게바라 활동, 카스트로는 아닙니다. 체게바라를 중심으로 한 뭐 여러 남아메리카 혁명 활동을 아나키즘 활동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아나키즘 운동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아나키즘의 영향은, 지금 남아있는 영향은 주로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이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되게 되었어요. 근데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게 학교를 없애라. 제도 학교를 없애고 홈스쿨링으로 애들을 키우자라고 하는 주장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아나키스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영국의 서머스쿨이라든가 뭐 많은 그런 소위 우리나라의 뭐 그 간디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그 간디 학교를 만든 사람들이 한 10여 년 전, 20년 전인가 원래는 이 아나키즘 교육론, 그때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그런 뭐 좀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호덕 선생이나 이런 분들하고 아나키즘 뭐 교육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때 뭐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간디 학교를 만든 분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그 같이 이제 얘기를 했던 분들인데, 아무튼 그럼 뭐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대안학교라는 식으로 이제 발전했지만 사실은 아나키즘 교육론의 핵심은 홈스쿨링입니다. 학교 치우고, 학교는 제도 교육으로서 학교는 계급을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집어치워라. 학교 보내지 마라. 집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들판에서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아나키즘 주장입니다. 아나키즘 교육론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반 일리치 같은 사람이죠. 학교 없는 사회, 뭐 라이머 같은 사람, 학교 없애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내건 게, 학교 대신 대안으로 내건 게 홈스쿨링, 스트리트 스쿨링, 그리고 필드 스쿨링.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면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들판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부엌에서 애들 그냥 내버려 둬라. 지가 그냥 알아서 배우도록. 그리고 좀 더 필요하면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거를,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의한 교육, 그리고 홈스쿨링, 이거를 지난 100년 동안 아나키스트들이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저도 그런 책들을 번역을 하고 그런 걸 소개를 해왔는데, 지금 여러분 이 홈스쿨링은 대한민국 뭐든지 강제가 돼야 돼. 농담입니다. 이 아나키즘 교육이 드디어 이루어졌네. 아나키즘 교육이, 홈스쿨링이, 그리고 인터넷 교육이. 여러분 생각에 무슨 소리야? 인터넷 교육도 뭐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를 지금 뭐 가난한 애들은 뭐 컴퓨터도 없는데 무슨 인터넷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해? 뭐 이렇게 반발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은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나키즘 교육, 아나키즘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살았던 부분이 교육과 문화, 특히 영화, 문학, 뭐 시, 뭐 우리나라 여러분 아마 아까 신채호 선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현대 여러분 아마 신동엽 시인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택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호성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인들, 뭐 소설가, 뭐 여러분 아마 이회수나 또는 죽은 마광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소설가들 중에 아나키즘적인 경향을 갖는 뭐 남정현 같은 사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국가주의자 반아나키즘적인 경향을 갖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문열인데, 이문열도 초기에는 아나키스트였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거는 기본적 아주 명백한 아나키즘 소설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어떤 학교 조직 내에서의 두목을, 그러니까 그 학생 짱,
어떤 다투는 싸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문열이라는 사람도 젊어서는 아버지도 그 이문열 씨 아버지도 그랬습니다만은 사회주의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단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싫고 대신 이제 아나키즘적인 그런 경향을 이문열 씨가 가졌었는데 이 방송을 나중에 이문열 씨가 보고 날 보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문열의 소설을 좋게 보고 즐겨 읽었을 때는 이문열 당신은 나의 친구야, 아나키스트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이 한 90년쯤 되어 와가지고는 완전히 헷가닥 완전히 반아나키스트 국가주의자로 바뀌어버렸네. 우익 반동으로 바뀌어버렸네. 여러분 이 아나키스트는 헷가닥 잘합니다. 이 아나키스트 중에 그런 이 별로 이 좀 뭐라고 할까 극우와 극자가 통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그 아주 극렬한 노동운동을 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헷가닥 해서 뭐 이상한 그런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애들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라 하지도 않고 뭐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명예훼손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 문학하는 사람들, 영화하는 사람들, 뭐 화가들, 시인들 중에 아나키즘적인 영향이 많이 남아있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뭐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교육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이제 아나키즘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학교 없이 그러니까 학교에 뭐 학생들 사이에 무슨 뭐 그러니까 선생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죠? 선생도 아나키즘 사회에서는 부정하죠. 예컨대 서머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이나 학생이 똑같이 경어 쓰고 똑같이 뭐 교과서도 없이 똑같이 대화로 그야말로 선생이란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학생과의 대화로 푸는 그야말로 대화 교육이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화 교육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나키즘 교육의 핵심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뭐 경향이 남아 있고 뭐 앞으로 이 글쎄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맞았던 아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여러분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코로나19 이전에 훨씬 더 우리 사회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홈스쿨링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고 또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서머일 같은 그런 대안교육학교 우리나라의 간디 학교는 저는 요새 와서 판단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아나키스트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안교육은 더 이상 아나키즘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또 뭐 간디학교에서 간디학교 선생님들은 또 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더 좋게 이야기는 맞아 우리는 아나키즘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없는 교육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이전에도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은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반아나키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 국가, 정부 이게 아주 뭐 생활 깊숙이 모든 부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국가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주의자들이고 정부주의자들이에요. 뭐든지 정부, 뭐든지 정부가 잘못해서 뭐든지 정부 때문에 정부가 잘해서 하여튼 국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한국 사람들은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다 더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자율성, 주체성 이런 것을 강조한다면 제가 그런 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사람이 윤여정 씨인데 이번에 상을 받게 돼서 제가 진짜 기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조영남 같은 남자입니다.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화투 그림 그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무계한 어? 조영남 같은 이런 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이 독립된 이 여성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 한국 여성, 아주 아나키즘적인 정신이 아주 왕성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예수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지금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저도 헷갈릴 정도니까 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두 개의,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아까 처음 질문은 1910년대의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서로 대결되고 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뭐 대충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선생님. 아나키스트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마틴 부버도 그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그랬고, 특히 마틴 부버가 제일 친했던 친구인 구스타프 란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나키즘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미넨에서. 그런데 한 뭐 며칠도 안 돼가지고 암살당해요. 아나키스트들이. 누구한테? 히틀러 쫄들한테 암살당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히틀러 정권이 수립이 되죠.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고, 아시다시피 1938년에 마틴 부버가 아나키스트의 꿈을 가지고, 키부츠의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만, 제가 강의 도중에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국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그래도 그나마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듯이 보였던, 특히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노암 첨스키를 비롯해서 많은 미국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키부츠를 보러. 이미 소련에서는 다 실패했어요. 중국에서 실패를 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이 키부츠가 유일하게 제대로 된 참된 사회주의, 참된 아나키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촘스키도 가서 뭐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의 이번에 이 바이든에게 양보를 한 이런 뭐죠? 왜 저기 샌더스? 메인주 상원의원. 샌더스입니까? 야, 샌더슨도 그 사람 샌더슨 아나키스트는 아닙니다만은 키부츠에 가가지고 젊은 시절에 키부츠에 열광을 했죠. 그런데 뭐 사실상 키부츠라는 게 이스라엘 경제의 전체였던 것도 아니고 뭐 한 6, 7% 정도의 규모만 차지했던 것인데, 지금은 더욱더 그것이 좀 약화되고 있는, 세전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그리고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아나키즘을 이념으로 삼고 뭔가 추구했다고 하는 것은 뭐 스페인 내전이든 러시아 혁명이든 쿠바 혁명이든 별로 그렇게 뭐 또는 키부츠든 이스라엘이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만, 아나키스트들은 지금 자기들의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나키스트들은 항상 이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결국은 아나키즘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던 생태주의,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를 파괴하고 또 지역 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서로가 분배하는 어떤 이타적인 구조로 사회를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아나키즘의 주장을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무시하고, 트럼프 같은 저런 제국주의자들, 말하자면 이런 강력한 어떤 국가주의자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19를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드디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방식에서 마찬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국가는 힘이 없다. 더 이상 국가는 무의미하다. 지역 단위에서 뭐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지역 단위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마치 교육이 그런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듯이 앞으로 경제도
사회적인 유대도 그런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국가 정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민족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개인 중심의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치 단위의 작은 사회들이 작은 코민들이 범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 매개 그 중간에 있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21세기 후반에 그것을 코로나19가 땡겼다. 아나키스트여 너희들의 세상에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아나키스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부부가 실제적으로 대화를 뭐 수업도 하고 뭐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네. 실제 대화를 실제로 생활이나 해야 되나 교육이나 뭐 어디 하면서 겪는 경험이라 해야 되나 네네. 경험 아니면 부부가 대화의 원칙인가 뭐 이런 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의 원칙 이런 책은 제가 못 봤네. 대화란 책은 있습니다. 부부와의 대화라는 대화. 책. 예. 그런 프린시플로 부부가 대화를 구체적으로 예, 예. 어떻게 했느냐. 잠깐만요. 그건 네. 제 질문이고. 예. 아, 일단 선생님 먼저 얘기하시죠. 무슨 질문 뭡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정치와 사회에서 정치는 나와 그것이고 사회는 나와 너의 어떤 그러니까 나와 그것은 지배 구조고 이제 사회는 나와 너는 평등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철학은 나와 그것으로 마틴 부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네. 철학은 나와 그것이고 신학은 나와 너라고 마틴 부부는 보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 아나키즘과 뭐 우리 그동안에 이제 배웠던 하시디즘과 기프츠 이런 거로 해서 이 그 마틴 부부의 이 정신 세계가 종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종교에는 또 어떠한 아나키스트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정치나 세계적인 역사나 또 교육이나 이런 거에 이제 아나키스트들의 운동이 이제 많이 듣고 지금 뭐 많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종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아나키스트들이 각 종교에 영향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종교에서 있어서 아나키스트, 예. 아나키즘의 문제다 그죠? 또 예,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질문. 저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 선생님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예. 선생님 보니까 법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법학을 전공하셨던데 지금 오늘도 그러고 이제 계속 좀 뭐 아나키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부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삶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삶에 좀 영향을 끼친 아니면 나를 좀 변화시킨 그런 좀 어떤 사건 아니면 책, 인물 뭐 어떤 그 계기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제가 그냥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얼핏 듣기로 굉장히 학교에서도 좀 괴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독특하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삶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어떤 게 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예.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정말 박쌤한테 영향을 끼친 것들이니 그죠? 글씨나 분이나 책이나 그런 또 심지은 쌤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분들 질문에 대한 대답 들으면 예, 저도 영감이 떠오르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 다시 궁금한 거가 있기는 해요. 제가 많이 생각해보고 뭐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의 고유성이 잘 발휘되면서
어떤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또 그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이렇게 막 들풀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름 없는 풀, 이름 있는 풀들이 쫙 펼쳐진 들판 같은 것이 전 연상됐어요. 그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나키스트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사는 삶에서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나키스트로 산다면 가장 주요하게 가져야 할 뭐 가치라든지 태도라든지 그건 뭔지 그게 좀 예,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아나키스트 살겠다 하면 우리 집,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 어떤 걸 가장 좀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아나키스트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해숙 쌤은? 저요. 해도 됩니까? 근대 철학에서는 보통 이제 뭐 나를 좀 절대적인 나라든지 뭐 개인주의적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마르틴 부부는 나와 너 관계 속에서의 이제 인간 그런 것 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마르틴 부부가 그 구체적인 삶을 이제 같이 공동체적으로 살았던 경험들 그런 걸로부터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면서 지금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이웃하고는 단절돼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좀 나와 너의 관계 회복, 그 참 만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정말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정말 깊이 어떤 감동도 하고 깨닫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어서 그에 관련돼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현실에서 나와 너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5개인데 어떻게 뭐 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예, 다 적었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쌤이 뭐 그냥 알았어. 네, 비슷한 예, 예. 예, 그럴게요. 예, 예. 예. 이 선생님 아까 질문하신 부부의 구체적인 대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 뭐 부부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좀 그러네. 부부를 좋아하지만 부부에 대해서 공부가 근데 제가 읽은 바로는 적어도 한글 책 중에는 부부의 어떤 뭐 그런 대화 방식이나 또는 구체적으로 뭐 키부츠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어떤 개인, 부부의 인간, 부부의 어떤 사회관, 부부의 인생에 대해서 쓴 책은 제가 쓴 책이 유일한 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책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부라는 사람이 대단히 대단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생각을 하는데 뭐 좀 평전이나 전기도 좀 나오고 또 여러분처럼 뭐 비폭력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런 대화의 구체적인 방법론 또는 뭐 부부가 교육을 뭐 성인학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한글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 부부에 대해서 쓴 책, 제가 쓴 책이 제가 보기엔 제일 쉽고 그래도 제일 재미있고 네. 나머지 한 2-3권 책이 있는데 전부 무슨 뭐 이 교수 나부랭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교수 나부랭이가 쓴 책이 또 이론적인 책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부부의 삶에 대한 책들이 좀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영어 자료 같은 것도 잘 없어요. 그런 게. 근데 부부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책에도 자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 말씀하신, 저는 이 예수님 그러니까 부처님 이 뭐 마호멧 전부 저는 아나키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나키스트의 성경이지 그건 뭐 이 무슨 순복음 교회나 무슨 어디 조찬 기도의 성경이 아니다. 무슨 예수님이 무슨 국가 정부 뭐 예수님은 가족까지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뭐 자기 어머니 형제가 왔을 때 난 당신들 모른다라고 거부한 사람이죠. 집도 없이 홈리스로 산 사람이고, 예수님은 철두철미 법도 거부한 사람이고 권력도 거부한 사람이고 현실 세계 자체를 그냥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한 10여 년 전에 뭐 기독교 화상인가 이런 잡지 같은데, 기독교 관련 이런 뭐 잡지나 모임 같은 데 가서 예수님 아나키스트다.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아나키스트다. 더 빠른 아나키스트는 석가다, 부처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교과서에 그렇게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불교의 정통성은 호국에 있다. 여러분 이건 불교를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부처가 국가를 버리고 정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나온 사람인데 무슨 부처가 불교가 무슨 국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호국? 그거는 우리나라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님들이 의병으로 나서가지고 아르바이트 활동한 거예요. 선님들 본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님들이 무슨 뭐 매일 목탁치고 무슨 뭐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고 무슨 뭐 누구 장례식에 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목사나 신부나 무슨 중들이 그런데 가지고 뭐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무슨 그런 개소리예요. 종교가 어떻게 정부와 국가 권력하고 친할 수가 있어. 종교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종교고, 인간이 현실의 어떤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종교인데 무슨 정치인들하고 무슨 기업가들하고 짝짝꿍을 하고 무슨 그런 짓들을 해. 무슨 절에 무슨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선거 때만 되면 종교가 설치고, 이건 여러분 대한민국 종교는 그런 점에서 완전히 타락한 종교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아나키스트로서 정부와 국가와 권력을 멀리하고 개인의 자유, 마음의 자유, 주체적인 인간의 어떤 확립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종교는 그건 다 미친 종교예요. 타락한 종교예요. 돈이나 받고 뭐 교회나 거대하게 치고 뭐 절에 무슨 절간이나 그냥 건물이나 올리고, 이게 무슨 놈의 종교예요. 목사나 중이나 다 거지로 돌아가고 홈리스 다 돌아가야 돼요. 교회 다 때려치우고 절 다 불태우고. 얼마 전에 절이 무슨 큰 절이 불이 하나 났었죠. 전 속으로 잘났다 싶었습니다. 그 중들 다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다 탁발을 해야 돼. 다 맨발로 옷 다 벗고 다 벗어 던져주고. 저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 적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종교는 다 아나키즘의 정신에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나 석가나 가장 제가 존경할 만한 아나키스트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철저히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야말로 개인으로서 주체로서 혼자 설 수 있느냐. 모든 아나키스트들은 예수님을 또는 부처님을 따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종교를 부정하는 이유는 이 종교가 다 썩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다 배신하기 때문에. 무슨 너무 절간에 49제라는 것으로 무슨 먹고 사는 절간이 대한민국에 저희 부친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모친이 저를 아주 열심히 다니세요. 49제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 땡땡이 중들한테 가가지고 돈 바치고 무슨
떡 얻어먹고 하는 짓을 하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도대체. 무슨 대학 입시 기도 무슨 절 무슨 교회 무슨 뭐 이런 기복 신앙은 여러분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종교는 다 부정하는 거죠. 이 톨스토이든 뭐 누구든 간에 마틴 부부든 간에 마틴 부부도 여러분 시나고에 가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교회 안 가요. 교회는 거부하는 거죠. 뭐 그런 기독교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죠. 뭐 퀘이커라든가 메노나이트라든가 많은 부분에 사실 대화 운동을 주도하는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그런 뭐 무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기성교회의 이 거대화되고 이 무슨 마모나되는 돈만 권력의 맛에 그냥 길들여진 이 썩어 빠진 종교는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은 뭐 많죠. 뭐 마틴 부부도 그렇고 뭐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조금 예를 들어 뭐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여러분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 하여튼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저한테 영향을 줬고 글쎄 사건요. 뭐 대한민국 살아온 게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저 같은 인간으로서는 아나키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그 시대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렇게 뭐 아전 인수격으로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기 힘들 것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화가들, 시인들, 소설가들, 뭐 영화인들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친한 친구로 그래서 제가 별로 이 밖에 돌아다니진 못하고 대구 경사는 그래요. 무슨 택시만 타면 막 정치 한담을 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죽일 놈, 살릴 놈, 뭐 어떻고 저떻고 공주님, 왕자님, 뭐 어떻고 저떻고 별별 소리를 다 들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뭐 그러다 보니 그냥 이 방구석에 앉아서 들판에 그냥 밭에서 뭐 농사나 짓고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래요. 뭐 아까 심지현 선생님이 덜프레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덜력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덜풀이죠. 김수영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만은 이 풀이란 시가요. 풀이 눕는다, 뭐 풀이 일어선다, 뭐 이런 시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잡초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이 철학자 중에 윤구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운동도 하고 또 지금 저기 전북에서 부안에서인가요? 어디서 지금 뭐 공동체 운동을 하고 농사를 짓는 철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잡초는 없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한 22년 전에 이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를 처음 지었을 때 이 마을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다툼을 한 게 잡초 문제였습니다. 저는 잡초를 키우면서 농사를 짓겠다. 그러니까 잡초하고 이 뭐 채소, 야채를 같이 키우겠다. 그럼 안 열린다. 뭐 열매도 안 열리고 뭐 상치도 안 된. 그래도 괜찮다. 하여튼 모든 풀은 그냥 키우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시골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뭐 꿈꾼 그런 그 유기농 제 농법이었는데 이 지나가면서 농민들이 전부 깨어러 빠진 교수 새끼가 매일 저 잡초도 안 캐고 개나 데리고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막 온갖 욕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 얼굴에 수염을 항상 잡초에 비벼. 그 잡초 좀 뽑아라. 그 잡초 좀 그 면도해라. 제 얼굴에 이걸 전부 그러니까 사실 이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같이 사느냐. 저는 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마틴 부부의 부부 생활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마틴 부부 그 가르침을 잘 못 지키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적어도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애들이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최대한 그 자유를 주고 간섭하지 않고 뭐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이렇게 서로가 뭐 살면서 각자가 갖는 개성 이런 걸 충분히 존중하고 절대 간섭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다 줬지 않습니까? 뭐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접근 없고 다 집사람한테 다 줬고 아이들한테 다 줬고. 글쎄 이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정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나키스트가 어떻게 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제가 윤여정, 조영남 이야기를 좀 잠깐했습니다만, 저는 우선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얼굴 생김새가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른바 소위 말하는 미녀 배우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평범하고 보기 좋은 얼굴이에요. 게다가 막 피부도 막 요새는 좀 뭘 고쳤다 그러대. 근데 원래 그 붉은 피부가 더 좋은데, 얼마나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해요. 반면에 이 나쁜 놈 조영남은 얼마나 가부장적인 인간이에요. 이번에도 뭐 텔레비전에 제가 이 인터넷 같은 거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윤여정 무슨 관련 외신 이런 걸 좀 찾아보다가 조영남이가 뭐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무슨 바람 피운 남자를 복수를 하는 것이 이번에 상탄 거라고 조영남이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하고 이혼하고 난 뒤에 다른 남자를 안 사귀어서 자기가 기쁘다? 뭐 하는지, 무슨 이런 가부장적인,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권력적인, 이런 남성 우월적인 이런 인간이 또 어디 있어요. 진짜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우리나라 노인들, 뭐 우리나라 무슨 공무원, 우리나라 권력자들 전부 그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같이 사는 사람들, 각자의 개성, 각자의 자유, 각자에 대해서 다들 평등하다는, 똑같다라는 인식하에 그냥 생각하는 게 좀 다를 뿐이고, 그냥 다를 뿐이에요. 우리들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가 뭐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잘나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고 하는 일이 좀 다를 뿐이에요.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걸 존중해 주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뭐 갑질도 한다 그러고. 저는 평생 정말, 저는 아주 자유롭고 아주 평등한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학생들 개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학생들하고 술 먹고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하고, 저희 집에 뭐 와서 뭐 얼마든지, 제가 무슨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매년 한 1000명씩 손님을 친다 그럽니다. 오면 저는 항상 바베큐 같은 걸 해먹고 뭐 고기를 구워 먹고 같이 덜파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같이 노는 거 즐겁게 재미있게, 우리가 좀 노는 방법을, 제가 좋아하는 여성 아나키스트 중에 엠마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춤추지 않는 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무슨 그렇게 엄숙하고 그렇게 막 심각한 혁명, 그 혁명이 아니야.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이게 혁명이 진짜 혁명이다. 이게 엠마 골드만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 골드만은 여러분 뭐 조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좀 이 연애를 자유롭게 한 사람이고 조영남이처럼 그런 바람 피우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이 아주 자유롭고 당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여성은 많은 남자들하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사랑이 다 나름으로 아름답고 뭐 저는 그런 만남 그런 헤어짐 그런 당당한 사랑이 그리고 뭐 헤어지고 난 뒤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관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영남이라는 남자가 하는 짓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넌 아직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없지 이제 상도 받았으니까 돌아와 뭐 이런 따위 이런 남자 소위 우리나라에 뭐 무슨입니까 데이트 스토킹이라 그러면 데이트 살인이라 그러면 데이트 뭐 범죄라 그럽니까 뭐 헤어진 남자가 무슨 뭐 헤어진 여성을 그렇게 해꾸질하고 한다면서요 무슨 죽이기도 한다면서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면 소유욕에서 나오는 거죠. 넌 내 거다 이거죠. 조영남 이제 아침에 오늘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영남에 대해서 별로 뭐 그 화투 그린다 그런 지금 미친 개짓을 하고 앉았구나 그런 걸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수준밖에 저는 다른 게 없는데 아침에 방송 그 유튜브에 몇 개를 보고 정말 제가 화가 났습니다. 창피해 남자라는 게 제가 같은 남자라는 게 같은 대한민국 남자라는 게 아니 이런 미안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이 심지현 선생님이 나가셨네. 대답도 안 들으시고 가족 구성원 또는 우리 뭐 동네 구성원 누구든지 간에 정말 서로 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될 도리가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서로 인정을 하고 그 다른 것은 어떤 가치도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고 모두 다 같고 모두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갖는 존엄한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정에서도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현실 속에 나와 너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도 뭐 그렇게밖에 답변 드릴 도리가 없어요. 아무튼 뭐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한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들어주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대화라는 걸 그렇게 안 하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한 10년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 나이가 좀 드실 이분이 한 80 조금 넘 돌아가셨는데 한 50대 좀 될 때는 그전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강한 경상도 마초 같은 남자였어요. 전형적인 그런 가부장이었죠. 근데 한 50 후반쯤 되더니만은 이분이 벼랑간 대화라는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도 대화 좀 하자. 근데 저희 어머니 보고도 대화 좀 하자. 뭐 이런 대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대화의 선구자 우리 아버지가 대화의 선구자였던 것 같은데 이분의 대화는 강요예요. 지시예요. 명령, 지시, 강요, 지배를 위장하기 위한 대화.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말하는 대화.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말하는 대화. 저야말로 위장 대화. 저희 아버지는 저하고 대화하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대화가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근데 대화예요. 참 대한민국만큼 대화가 남용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아무튼 저는 대화라는 게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말부터 한번 우리가 고쳐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학생들에게 글쎄요, 뭐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아주 동등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뭘 원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학생들하고 뭐 따따붙다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술 먹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전 구워 먹고 밥 먹는 거 노는 거를 좋아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린 좀 더 열심히 놀고 좀 더 뭐 많이 잘 듣고 사람들한테 가능한 자기 얘기는 좀 적게 하면서 그야말로 대화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서로가 이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말 들어줘야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예. 아무튼 뭐 제가 예. 이 고마- 이걸 제 답변 예, 이 예.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예. 그 교수님이 전에 그 마르틴 부부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요거 몇 번 반복을 하시다가 이 책을 예, 예. 내셨잖아요. 그렇게 예. 마르틴 부부를 그럼 싫어하게 된 계기는 뭔가 싶어서요. 이스라엘이 싫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뭐 받은 교육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70년대 제가 이제 뭐 60년대 중고등학교, 초등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7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70년대까지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이 좋다고 배웠죠. 그리고 아랍은 나쁘다고 배웠고, 90년, 80년대에 와서 이제 제가 무슨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사람도 알게 되고 그런 쪽 책도 읽고 아랍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무진장 싫어하게 되었죠. 뭐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글쎄 어떨 때 보면 좀 뭐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부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평생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아들 딸도 그렇습니다만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죽으라고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냥 나약하기 짝이 없고 갈대처럼 막 그 변덕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누구든 저는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아직 이성 선생님은 제가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한 두세 번밖에 못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직 안 만나뵙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화면으로 좋아할 뿐인데, 아마 우리가 같이 언제 한 만나 뵈면, 오래 만나 뵈면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날 텐데, 집사람처럼 저하고 살게 되면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싫었다가 좋았다가 아마 할게.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렇습니까? 다 무조건 다 좋습니까? 근데 마틴 부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또 에드워드 사이드와의 어떤 관계도 있고, 지난번 이 선생님이 질문하시고 제가 그 집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좀 복잡한 문제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글쎄 하시디즘 같은 거를 저도 좋아했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인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싫어하기도 하고, 나와 너 같은 책도 뭐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아우 막 지겹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뭐 그게 싫고 좋은 게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예. 예. 이제 그 첫 만남을 위해서는 이제 대화가 중요한데, 이제 저기 교수님이 이제 자주 만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이런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먹물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한때 지식인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또 요새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막 성행하면서 도대체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막 쏟아내거든요. 막 가짜 뉴스에서 들은 막 그거를
그래서 이럴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생활 경험에 기초한 이야기부터 하는 그런 걸로 출발해야 되나? 그리고 이야기도 우리는 뭐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지만 생활 경험에서 출발해서 바로 정치 이야기까지 같이 해야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자리를 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안 해야죠. 그런 경우에 대화 무조건 모든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화 무슨 뭐 광기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화 병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대화는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사람들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 사이는 오늘 아마 아침에 만난 8, 7분 외에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볼 겁니다. 볼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뭐 글쎄,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대화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실 때가 있겠지만 꼭 그런 경우 아니면 대화 말 안 하는 게 좋죠. 서로 안 만나는 게 좋죠. 혼자 있는 게 좋죠. 저는 거의 뭐 모든 시간을 혼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뭐 필요한 경우에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 뭐 그럴 땐 그냥 들어주고 뭐 조금 뭐 내가 할 얘기 있으면 해줘서 그 사람이 안 들어주면 그럼 그만이고, 그럼 그다음 뭐 그냥 수인사하고 피해야죠. 그리고 혼자 그냥 놀아야죠. 혼자 뭐 지내야죠. 책이나 읽고 책과의 대화. 아마 그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대화 뭐 이런 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한 그 고민을 저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하시 더 경험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화 경험도 별로 없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대화 잘 모르고 칼 로저스 책을 읽으니 골치 아프더라고요. 무슨 뭐 이 상담하는 사람도 참 골치 아프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정신의학 이 하는 분들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야, 저 같은 인간으로서는 그런 그 대화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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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제, 예. 예. 뭐 마틴 부부에 대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일에 또 대화의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또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아나키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여쭤본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배운 이 서클을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현실 속에 그걸 아나키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클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박수영하고 여러분 6번 우리는 다시 또 만나겠죠, 그죠? 다음 주 새로 이제 다시 할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